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중에 김성학님이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일일이 답을 못하는 점 양해 드립니다. 근데 질문 중에서 다 같이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처럼 시골에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떤 규모라든지 시골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따뜻한 저쪽 남쪽 같으면 뭐 식물도 잘 자라고 또 우리나라도 중부, 남부, 제주도 이렇게 해서 외벽 또는 지붕 단열 기준이 좀 다르죠. 남쪽으로 갈수록 좀 완화가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집을 짓고 옥상에 큰 화분류라든지 무슨 수석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썬룸, 말하자면 온실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집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경사지붕으로 하면 안 되겠죠. 평평하게 뭡니까 슬래브 평지붕으로 하고 그 평지붕에다가 말하자면 온실, 썬룸 같은 거를 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평지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어떤 구조라든지 또 방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큰 화분을 벽면이라든지 배치하고 또 벽에 넝쿨 식물 같은 걸 이렇게 좀 심고 싶고 지난번 제 영상 여름에 시원한 집 그걸 보시고 그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집 어떤 원하시는 규모를 잘 모르겠고 또 어차피 옥상을 이용해서 썬룸, 온실 그런 거를 이용하시려니까 집 자체가 2층이 되면은 썬룸이 3층이 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너무 오르내리는데 힘들다. 그리고 큰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또 갖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단층 1층으로 하고 1층 그러니까 옥상 거기에 어떤 온실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집의 구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 같으면은 단열이 좋은 ALC 블럭으로 내력벽으로 1층 대략 한 25평 정도 그러니까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지요. 그 정도 규모로 하면은 대략 어떻게 돼요? 건물 이 폭이 10m면 깊이가 8m 50 정도 되면은 85스퀘어미터가 되죠. 그래서 기본으로 조적조로 할 것 같으면 ALC 블럭으로 할 것 같으면 200mm, 그러니까 20cm 두께 ALC 블럭을 외벽으로 쌓고 내벽은 뭐 150mm 정도. 그래서 쟤를 ALC 블럭으로 쌓는 방법. 또는 일반 세멘트 벽돌로 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멘트 벽돌이 뭐라 그랬어요? 벽돌 한 장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19cm인데 거기에 접착 몰타르가 붙고 그러면 대략 20cm로 잡으면 그걸 일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힘받는 내력벽을 일비 쌓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쌓기에 단열재 넣고 바깥을 치장 벽돌로 쌀 것 같으면은 붉은 벽돌 계통 소송 벽돌이죠. 불에 구운 벽돌 그걸로 0.5B 쌓기, 그러니까 반장 쌓기죠. 반장 쌓기, 그러니까 10cm 그렇게 쌓기. 그걸로 치장 쌓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어떻게 돼요? 빨간 벽돌, 그러니까 소송 벽돌 반장 쌓기 10cm죠. 0.5B. 그 다음에 중간에 단열재 넣고, 그건 뭐 제주도 중부 남부 다릅니다. 단열재 넣고, 단열재도 종류마다 두께가 또 다 달라지겠죠. 단열재 넣고. 또 그 다음에 힘받는 내력벽으로서 세멘트 벽돌 일비 쌓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안쪽에 내부 쪽에는 각재를 대고 석고보드를 댄다든지 아니면 뭐 미장을 세멘 미장을 하고 뭐 마감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 벽의 구성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적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적하면은 뭐 ALC 블록, 세멘트 블록 또는 뭐 세멘트 벽돌이죠. 세멘트 벽돌. 또 구멍 뚫린 거 있죠. 블럭. 블럭은 4인치, 6인치, 8인치. 8인치면 어떻게 돼요? 20cm 두께가 되나요? 예. 블럭으로도 할 수 있고. 비교적 1층은 그 매진이라든지
그 자유롭습니다. 1층은 그렇게 구조 제한이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벽체는 뭐 조적식으로 하던 아니면 또 철골로 할 수도 있죠. 철제, 경량 철제 구조로 그렇게 하고 벽을 샌드위치 판넬 그걸로 또 할 수도 있어요. 목조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목조는 지금 옥상 슬라브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옥상 슬라브도 그 철제 방식으로 해서 뭐 철판 깔고 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옥상에 중량물이 들어가고 화분 같은 거 여러 개 올려놓으면 무겁거든요. 수석 같은 거, 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 조적 방식은 뭡니까? 힘의 그 균형된 분포를 위해서 맨 위에 테두리보를 돌려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적체에서 ALC나 블럭이나 벽돌 다 마찬가지예요. 그 벽체의 강도를 높이는 게 테두리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벽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을 분산시켜주는 게 또 테두리보예요. 그래서 테두리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테두리보를 형성하면서 바닥에 물론 거푸집을 대고 슬라브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은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골철판인데 그 두께가 그 골의 높이가 한 보통 75mm짜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철근이 같이 용접돼서 배근대 나온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 자체가 철판보다도 그 단열재가 붙어 나와요. 단열재가 두껍게 붙어 나오고 거기에 철근 역할을 하는 그 철재가 아예 심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단열도 같이 되는 그런 슬라브 바닥도 되죠. 그래서 이 어떤 구조체를 지금 만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조적체를 만들고 테두리보를 형성하면서 바닥에 데크 플레이트나 단열보드 플레이트를 깔고 바로 콘크리트를 친다. 뭐 이걸 권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방식이 사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에 대한 거는 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일단 콘크리트를 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방수가 잘 돼야 되죠. 그 구조체 자체가 방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뭡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좀 높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콘크리트 강조했지만은 이 슬럼프치, 그쵸? 슬럼프 콘을 뺐을 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거, 이 슬럼프치가 좀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된 콘크리트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좀 질어야 될 게 뭡니까? 좁은 벽체라든지 기둥 이런 데다 붙는 콘크리트는 좀 질어야지 작업이 돼요. 된 게 좋다 그래서 또 너무 슬럼프 값이 작은 거 된 걸로 하면은 그 오히려 충진이 잘 안 돼서 콘크리트가 비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묽은 것보다 더 치명적인 강도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바닥 슬라브 같은 거는 좀 돼도 돼요. 거기다가 진동기 바이브레타라 그러죠. 바이브레타 준비했다가 바이브레타를 하면서 슬라브 콘크리트와 함께 테두리보를 만드시면은 아주 수밀하다 그러죠. 견고하고 물샐 틈 없는 그러한 콘크리트 이제 1층집 뚜껑 슬라브 바닥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가 물샐 틈 없고 치밀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방수가 그 다음 역할은 사실상 보조적이 되죠. 콘크리트만 잘 쳐도 물이 안 셉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에서 식물도 가꾸고 온실 역할을 하려니까 방수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도 또 보양을 잘 해야 되죠. 굳을 때까지 습기 유지하면서 보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이 제가 권하는 거는 세멘트 액체 방수를 한번 해줘요. 그거 겸 몰탈로 경사를 잡아줍니다. 그쵸? 옥상에 어디 사이드 쪽으로 배수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잡아주고, 경사만 잘 잡아줘도 물이 다 빠져 내려가니까 방수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몰탈에다가 그 함께 세멘트 액체 방수를 한번 하고,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수가 뭐 시트 방수라든지 아스팔트 방수 이런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세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에 균열이 가면은 방수가 그냥 곧바로 파괴가 됩니다. 탄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트 방수라든지 아스팔트 방수 이거는 모재가 구조체가 균열이 가도 그 자체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방수 파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또 그 방수 보호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스팔트 방수 같으면 아스팔트 방수하고 그 위에다가 또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뭐 몰타를 바른다든지 잔자갈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시트 방수도 마찬가지. 근데 또 계속 뭐 그 화분 들고 다니고 밟고 다니고 또는 일부 흙도 채워서 뭐 고추라든지 뭐 방울토마토도 심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그 방수 방법은 별로 안 좋고 우레탄 방수라든지 에폭시 방수 정도 권합니다. 그런 정도만 해두면은 자 슬래브 구조체 탄탄하죠. 거기다 세멘트 액체 방수, 몰탈 방수 했죠. 그 위에다가 그냥 우레탄 방수라든지 에폭시 방수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우레탄 방수 같은 거는 그 페인트 가게에서 주로 취급하거든요. 거기 가서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밑에 프라이머 역할하는 하도, 그 다음에 중도, 상도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 사용법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시공해 보실 만도 해요. 예. 그리고 옥상 슬라브가 다 됐으면은 위에 그러니까 온실처럼 뭐 썬룸 만들 수가 있는데 썬룸도 뭐 디자인이 여러 가지죠. 프레임을 뭐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지 목재로 할 것인지 또 뭐 철재를 할 것인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또 벽을 다 막을 것인지 또 벽을 또 안 막으면은 겨울에 취약해지는데 겨울에도 온실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또 최소한의 어떤 난방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 없이 뭐 순전히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실도 있지만 그거는 또 옥상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 땅속으로 조금 파고 내려가야 지열을 겸해서 그렇게 전혀 난방을 안 쓰고 겨울도 날 수 있는 그런 온실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옥상에 온실을 한다니까 그림에서 보는 그 이런 타입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료 중에 뭐 프레임은 뭘로 정하시든지 간에 보통 이게 우리가 통상 렉산이라고 말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이게 아크릴하고 재질이 눈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성질은 좀 많이 달라요. 아크릴보다 훨씬 질기고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햇빛, 기후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렉산이 일반 유리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요 그림에서 보는 거는 중공형, 그러니까 이중 렉산인데 이렇게 골판지를 확대해 놓은 것처럼 얇은 재질로 해서 가운데 전부 구멍이 그렇게 숭숭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3중, 뭐 4중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이고 그런 게 주로 폭이 또 몇 가지로 나와요. 그 주로 뭐 1m 폭, 또 1m 20폭, 뭐 폭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어서 할 때는 그 프로파일이라고 그런 H자, 디귿자를 이렇게 서로 맞물린 것 같은 그런 알루미늄으로 된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뚜껑이나 벽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말하자면 골판지처럼 그 공기로 단열이 되기 때문에 보온 성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처럼 햇빛 투과 능력도 있고 또 가볍고 그래서 유리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근데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게 좀 문제고 온실로서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유리, 소다 석회 유리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유리는 실제로 비닐 또는 창호지보다도 자외선 투과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에서 식물이 자라는 데는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유리가 온실로서. 뭐가 부족하다? 자외선이 잘 투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온실은 오히려 보기에는 유리로 해놓으면 깔끔하고 좋죠. 깔끔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비닐하우스보다 오히려 창호지보다 자외선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에는 그렇게 권할 만하지 않다. 굳이 하려면은 뭐 자외선 투과율이라고 따로 나오는 게 있지만은 그 원체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유리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닐하우스가 낫고 차라리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이중 렉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 렉산 두께는 뭐 6mm, 8mm, 10mm 또 더 두꺼운 것도 있고 더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옥상은 그런 정도로
어떤 디자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일단 기본 집은 이렇게 슬라브 집 아니에요? 슬라브 집인데 그 위에 온실을 이렇게 삼각형 지붕으로 하면은 집 전체가 그런 박공지붕, 그렇죠? 삼각형 지붕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더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식물 쪽으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의견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난 영상 여름에 시원한 집에서, 그쵸, 마당 남측에 그 나무를 좀 하나 크다란 걸 배치하고 심고, 근데 이 큰 나무는 사실상 뭐 구하기는 쉬운데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서 심기가 그게 전부 비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나무는 거저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적당한 나무 심고, 특히 남측 햇살을 겨울에 많이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양 고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채양만 있으면은 태양빛이 다 막혀요. 그렇죠?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 겨울은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깊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름이라도 서쪽, 그쵸, 건물 이쪽이 남쪽이면 서쪽에는 나무 같은 걸 좀 심어서 서쪽에서 오는 햇빛은 마감을 좀 가려주는 차양이라든지 뭐 브라인드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쭉 예시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파고라죠, 파고라. 남쪽에는 이런 파고라 그런 거를 해서 넝쿨을 그 위로 올려줘도 좋죠. 단연생으로는 뭐 등나무라든지 뭐 포도나무 넝쿨, 뭐 장미 넝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저 한해살이로는 뭡니까, 뭐 수세미라든지 조롱박 같은 거, 바가지 박 거 있죠. 그 다음에 유자라고 하나요? 그 이제 안에 짜게 뭐 빨간 알들 들어있는 거, 유자 그런 거. 근데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남쪽일수록 식물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잘 됩니다. 그리고 벽에는 뭐야, 담쟁이 넝쿨 같은 거, 또 큰 뭐 화분에다가 대나무도 심고 싶다 그러셨는데, 글쎄 제가 이제 이 식물 쪽으로, 조경 쪽으로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뭐 더 이상 어떤 의견을 드리기가 그래요. 그렇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파고라 위에 넝쿨이라든지 이 담쟁이 넝쿨로 다 뒤덮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사진들 같이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영상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건물 구조, 방수,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는 어떤 온실, 파고라, 또 썬룸, 거기에 대한 디자인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또 건축사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다듬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얘기는 구독자 질문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